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주시가 겨울을 맞아 사계절 썰매장을 개장했는데요. CJB 취재 결과 안전점검 한 번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사고에 대비한 안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충주 사계절 썰매장입니다. 100억 원을 쏟아부은 탄금호 물놀이장이 한 해 2달밖에 사용할 수 없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자 충주시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임시 시설입니다. 하지만 썰매장은 개장 엿새가 지나도록 법에서 규정한 어떠한 안전점검도 받지 않았습니다. 높이 10m가 넘는 썰매 슬로프를 타면서도 혹시 모를 사고 위험에는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놀이기구도 신고조차 안 된 무허가 시설입니다. 안전점검, 현장점검을 늦게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태료도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사고에 대비한 안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안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 부분이 다시금 실시가 되고 난 뒤에 다시 개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충주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충북에서도 의료진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강북 삼성병원에서 근무하던 임세원 교수가 흉기를 들고 찾아온 박모 씨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청주시 용암동의 한 치과에서 60살 이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병원 원장이 중상을 입었고 청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선 50대 남성이 만삭의 응급구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등 의료진 폭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할 경우 의료진들은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진료거부권이 일방적으로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뻔히 문제가 예견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무작정 진료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처벌 강화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응급실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폭행과 폭언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젊은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심적 위축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응급처치에 대한 지식들을 갖다가 까먹게 되는 거죠. 새로운 환자를 오더라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본 청원경찰을 비롯한 그리고 안전 대피소라든지 비상벨 그런 형태의 어떤 안전장치들이 법적으로 좀 제도화될 필요가 있고요. 정부는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인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바이오 산업이 전국에서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급 인력 비중은 경쟁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구준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과 재료와 생체 분해성 봉합사를 생산해 90% 이상을 수출하는 중견 기업입니다. 2008년 코스닥 상장 후 매년 흑자를 기록할 정도로 충북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이제 좀 유망한 그런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 산업 규모가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가 2017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충북 바이오 기업의 생산 규모는 1조 8,800억 원으로 국내 생산의 18.7%를 차지해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에 올랐습니다. 바이오 산업 인력은 7,800명으로 역시 전국 2위를 차지했고 기업 수 78개, 연간 투자 규모 3,400억 원으로 각각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비수도권 지역임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전략산업으로 일찌감치 선정을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산업단지 육성이라든가 천북단지 지정, 그만한 기업들 유치가 같이 다 맞물렸던. 그러나 과제도 있습니다. 전체 바이오 인력은 전국 2위지만 박사와 석사의 비중을 살펴보면 4위로 떨어져 주요 경쟁 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대다수 바이오 기업이 몰려있는 오송의 경우 정주 여건이 열악해 고급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도내 바이오 기업 가운데 수도권에 별도의 연구소를 두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에 구상하고 있는 세계 3대 바이오밸리 건설을 위해서라도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 원을 조기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대출금리 중 2%를 충청북도가 4년간 지원합니다. 자금 신청은 오는 7일부터 닷새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4개 지점에서 진행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품종과 영농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 시범 사업에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428억 원을 투입합니다. 분야별로는 스마트 영농 지원체계 구축 등 신기술 보급에 106억 원,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원 37억 원, 지역 농촌 사업 활성화 사업 145억 원 등입니다. 앞으로 도심재생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를 매개로 한 그런 도심재생을 하자, 이런 원칙을 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입니다. 청주 옛 연초제조창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호텔과 복합 사무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건데요. 한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호텔 같은 시설을 만드는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국립현대미술관, 또 첨단 문화산업단지와 연계된 문화시설을 통해 도시 재생을 꾀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도 도시 재생은 재개발과는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재개발이 건물주 중심의 개발 이익이 집중돼 있는 반면 도시 재생은 거주민과 지역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재개발 대상이 수익성이 담보된 건물이라면 도시재생은 쇠퇴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런 의미로 봤을 때 한 시장의 발언과 구상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호텔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제 기반형 사업으로 이를 승인했기 때문인데요. 국토부가 이 같은 사업계획 변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도 이를 의식해서 연초제조창 인근의 호텔 등 시설 대체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이 장소의 시설 유치를 위한 민간 자본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가 남은 과제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하는 구도심에 새 옷을 입히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업 진행 과정을 시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이유기도 합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지역 경제인들과 기관 단체장들이 여느 해와 다른 비장한 각오로 2019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는 흡사 경제 실현 극복을 위한 결의대회 같은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지역 경제인들과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도내 기관 단체장,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주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의 화두는 흥해라 충북경제였습니다. 이두영 회장은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과감한 혁신과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충북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스마트 공장 보급과 충북 인공지능센터 설립, 2차 전지 시험 장비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작은 충북, 약한 충북이란 해묵은 생각을 버리고 큰 충북, 강한 충북에 자신감을 갖자고 호소했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나갑시다. 강호 측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 대륙의 큰 꿈을 우리 모두 함께 그려 나갑시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황금돼지의 덕담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는 결의의 장이 됐습니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청주상공회에서는 새로운 100년도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 경제단체로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도내 초중고교의 1월 방학과 졸업식이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55개 초등학교 중 83.1%인 212곳이 이번 달 방학과 함께 종업식과 졸업식을 하고 중학교 127곳 중 96곳도 1월 졸업식 뒤 3개월 개학을 맞았습니다. 또 도내 고교 역시 지난해 9곳이던 1월 졸업학교가 84곳으로 늘었습니다. 청주시가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택시에 카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는 택시 카드 수수료 지급 제한 대상을 올해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에서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택시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회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택시의 경우 카드 수수료 1개월 지원 제한을 2회 이상일 경우 6개월 지급 정지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개막하는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최근 북한에 방문한 조정원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등이 북한 태권도 연맹 등과 충주 무예 마스터십 대회에 참가를 협의한 결과 북측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측 선수단이 몇 개 종목에 참가할지 확정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태권도 시연 단일팀 구성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증평군이 주최하는 증평 인삼골 축제가 충청북도가 선정하는 우수축제에 선정돼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증평 인삼골 축제는 지역 특산품인 인삼과 홍삼 포크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92년 시작됐으며 지난해에는 약 15만 명이 축제장을 찾아 45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복대 1동 47동 주민 1동이 117만 4천 원, 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직원 1동이 85만 원, 바르게 살기 운동 청주 복대 1동 위원회에서 5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복대 1동 60동 주민 1동이 34만 8,500원, 충북보건교육협의회에서 30만 원, 청주여중 창업 진로 동아리에서 25만 6천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복대 1동 58동 주민 1동 20만 6,500원, 청주 복대 1동 56동 주민 1동 15만 6천 원, 청주 복대 1동 55동 주민 1동이 11만 9,31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제천 음성 괴산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아침까지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를 보이며 매우 춥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13도, 보은 영하 11도, 청주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4도, 충주 3도 등 3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늘 오후부터 모레 사이 일부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